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한 적 없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오전 4시 전에 일어나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까? 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는 시간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일찍 일어나는 새가 구름을 말한다는 속담을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새벽부터 새해로 움직여 하루를 시작하는 한편 어떤 사람들은 태양이 낙하타에 기르고 겨우 눈을 뜨는 경우도 있네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사 생활이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왜? 그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더 민감하고 정신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하루를 여는 아침 시간은 무엇보다 우리 몸이 민감해지는 순간입니다. 이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 그날의 활력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건강 상태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매일 난기없이 반복하고 있던 습관 속에서 무엇이 정말로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있었는지, 무엇이 오히려 몸을 돌려주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평탄한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실은 조용히 우리 몸을 지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꾸어가면 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오늘의 지혜를 가족이나 친구와 나누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분들은 더 주목하십시오.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척배를 마시는 습관이 있는 분, 일출 전에 공원에서 운동되는 분, 일어나자마자 샤워로 시작하는 분, 이런 습관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이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지적해 갑니다. 재미있는 일을 하나 이야기하면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에는 놀라운 변화가 엿볼 수 있습니다. 큰 변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우 화려한 시간 하나가 인생 후반을 더 싹 트는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을 일으켜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그 안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하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시간을 통해 함께 살펴보자. 앞으로는 고령자의 아침을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비밀을 하나씩 받겠습니다. 천천히 듣고 여러분의 아침 루틴과 비교해보세요. 분명 나도 그랬다고 추운 순간이 꽤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는 내일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과장된 골이나 운동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바로 매일 아침의 화려한 습관에서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준비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말해봅시다. 첫째, 아침 사용 잘 일어나지 마십시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알람이 울리자마자 눈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곧바로 몸을 일으키나요? 약한 무렵에는 이러한 방식도 큰 문제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을 잡을 정도로 이 작은 동작 하나가 위험한 상황을 깎을 수 있다는 일을 알고 계셨습니까? 내가 아는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웃에 살고 있는 그분은 매일 오전 5시 꽉 알람에 맞추어 꽤 잘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현기증으로 중심을 사용 거부로 원한버렸습니다. 큰 부상은 피했지만 병원에 가서 기령정치 혈압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단도 의식의 설명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세를 취할수록 혈관은 점차 탄력을 사용합니다. 특히 70세 이후가 되면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할 때보다 훨씬 떨어질 것입니다. 한눈에 누워있던 몸이 갑자기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훨씬 내려 현기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의식을 사용하여 쓰러지거나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어날까요? 아침은 무엇을 먹는 것이 좋을까 궁금해질지도 모르지만 그 전에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바로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알람이 울렸다고 해서 곧바로 몸을 일으키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 몸에 큰 무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눈에 맞는 구세에 맹세했던 몸은 마치 자고 있는 감기를 일으키도록 신중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일단 일어나자마자 사용 좋게 일어나는 대신에 우선은 몇 분간 그대로 누워있어 주세요. 천장을 올려다보고 오늘 하루의 계획을 그려보거나 구름 밖의 어두운 색을 가만히 바라보고 하루를 맞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여유가 있는 몇 분이 몸과 마음에 어려운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계속해서 누워있는 채 천천히 손발을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조상을 움직여 손을 천천히 열거나 뜨거나 굳어있던 혈행순환을 조금씩 깨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몸을 옆으로 향해 발을 지지하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침대의 가장자리에 만들어 보세요. 이때도 드디어 움직이지 않고 최소 1분 정도 만든 자세로 멈춰주세요. 심장과 뇌가 자세 변화에 천천히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손을 장대에 단단히 붙인 후 방향을 정돈해 일어나 주세요. 이 간단한 절차 하나로 전동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야 하는가와 손을 긁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만 이 작은 습관이 혈압에 적극적인 지하를 탐내고 심장과 뇌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이나 심장 관련 급환이 있는 분에게는 보다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아침을 여는 첫 번째 동작이 부드러울수록 하루 전체가 더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흐릅니다. 둘째, 아침에 차가운 음식에 대해. 아침에 차가운 음식은 왜 좋지 않은지 궁금해 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붙은 언젠가 한 잔, 또는 냉장고에서 낸 먹고 싶은 우유나 요구르트를 튀는 쪽이 많네요. 상쾌하게 깨어나는 느낌이 좋고, 길면 계속해온 습관일지도 모르지만 박오버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박오버 씨는 매일 아침 차가운 요구르트와 냉장 고쿠모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히 이상이 없었습니다만 어느 날부터 목욕이 무활기, 소화가 좋지 않다는 상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미장이 약해진 탓이라고 생각되었지만 병원에 가서 10주간 묻는 의식의 질문 한마디로 그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이란 중체분이 내려간 상태에서 차가운 음식을 즉시 섭취하면 미장과 내장이 갑자기 수축하게 됩니다. 이불 속에 있어 갑자기 차가운 바람에 해당하는 느낌, 상상할 수 있네요. 우리 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갑작스런 온도 변화는 단순히 맛이 지나치게 멈추지 않습니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혈관이 적극적으로 수축하여 면역력까지 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풍설과 독감에 더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체문과 비슷하거나 조금 변형 음식을 천천히 섭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잠에서 결정한 후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전날에는 뺨을 넣어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후 20분 정도 지나고 나서 부드럽고 실마리가 없는 스프 또는 자극이 없는 밥으로 일을 시작해 주십시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너무 뜨거운 음식도 맛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일입니다. 손으로 가볍게 만졌을 때 뜨겁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의 온도가 정말 좋습니다. 박할머니도 일 중간을 이렇게 바꾼 후 골짜기의 지내가 훨씬 걸려 사후의 피로감도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에 작은 변화가 몸에 거석되면 건강이라는 큰 결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 아침에 왜를 많이 마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 것보다 방법을 조금만 조심해 보세요. 일어나자마자 한 번에 대량의 처치를 마시는 것은 오히려 심장과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한 입씩 천천히 몸이 깨어나는 속도에 맞게 마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아침 달래를 마시는 방법. 보셨습니까? 많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아침에 달래를 마시는 습관을 추진하는 이유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도 시행하는 방식이 기다리고 있다면 오히려 건강을 사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최근 잃어버린 조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그 일을 재차 깨닫게 해줍니다. 올해로 75세를 넘은 조의 할아버지는 건강에 관심이 매우 높은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착용하자마자 큰 컵에 차가운 달래를 가득 빨아
단번에 마시는 것을 하루의 시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계속해온 습관이므로 본인도 그것이 위험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차가운 밤을 마신 직후 갑자기 현기증이 밀려 가슴이 두근두근해 숨이 괴로워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비검사를 받은 결과는 이국성 뇌거혈포호, 뇌로 가는 혈류가 의식적으로 차단되는 상태였습니다. 단도의식은 이렇게 설명되었다. 잠에서 결정한 직후에는 우리 몸이 불안해도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혈압도 일정하지 않고 심박도 규칙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갑자기 대량의 차가운 대수요를 마시면 혈관이 출혈로 수축하여 혈액량이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급감이 있는 경우 이러한 변화는 큰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탄력을 사용하고 거류 조절 능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몸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수요를 단번에 마시면 나비의 할아버지처럼 뇌혈류에 직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대수요는 어떻게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로 눈을 뜨자마자 술에 취해 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최소 10분 정도 여유를 가지고 몸이 깨어나는 시간을 주세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신체는 서서히 안정되고 혈압도 점차 평방을 유지하게 됩니다. 둘째, 누구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내놓은 차가운 누구보다는 제한의 기화가 조금 느껴지는 미지근한 길이 훨씬 부드럽게 몸에 살고 있습니다. 자고 싶은 누구는 목욕과 혈관을 자극하여 긴장 상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마시는 양의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큰 컵 한 잔 마시는 대신 작은 컵으로 나누어 천천히 한 입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술 취한 느낌으로 숨기지 않고 몸의 신호에 귀를 들으면서 마셔보세요. 조금 할머니도 생활 방식을 이렇게 바꾼 후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지금은 아침이 한층 부드럽고 쾌청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는 생명이지만 그 누구에 대한 태도도 건강의 몸이 될 수 있다는 일. 아침에 술에 취한 술은 천천히 조금씩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속눈썹 아침 운동에 대해. 아침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네요. 일출 전에는 부드러운 공기를 먹으면서 공원을 걷거나 조깅으로 몸을 깨우는 그 상쾌감. 어렸을 때는 그러한 습관이 큰 활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좋았던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괴롭히는 일이 있다는 일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동네에 거주하는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로 70세를 넘은 박 할아버지는 무려 40년 이상 매일 오전 5시에 일어나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습관 하나 덕분에 자신은 지금까지 건강했다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운 이프의 새벽, 평소처럼 운동 가죽을 신고 공원의 길을 달리고 있던 도중 갑작스런 급통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불가능한 가까이에서 산책 중이었던 사람이 곧바로 통보해 병원에 반송되어 검사 결과는 급갑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의식의 설명은 놀라운 것이었다. 아침에 잠에서 결정했을 때는 공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박과 혈압이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심장이 평소보다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더 추운 날씨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더욱 밀어 올립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 심장에는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40년간 아무 문제 없이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매우 중부인 심장이 그 부담을 받아들여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심장의 회복력도 여전히 같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운동이 지금은 위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침 운동을 하더라도 태양이 완전히 이겨 햇빛이 빛나는 시간 이후가 가장 적합합니다. 몸이 충분히 깨어나 심장이 안정된 후 천천히 준비 운동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운동의 강도는 울음이 끊어질 것 같아서 끊을 수 없는 정도가 좋고 특히 갑자기 옷을 잘 짜 넣어 몸을 잘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은 건강의 유익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어떻게 접하는지에 따라 큰 지원군이 되는 것도 있고 반대로 몸을 해내는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를 여는 아침, 그 시작은 항상 신중하고 천천히 가장 선명합니다.
아침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면 몇 가지 원칙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눈을 쓰자마자 운동액을 뱉는 것보다는 최소 30분부터 길게는 1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몸이 완전히 깨어나도록 시간을 주세요. 그 뒤에 미지근한 수분을 천천히 부수하고 부담이 없는 나쁜 장수로 예지를 조금 채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신체가 따뜻해지고 순환이 감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이 짧은 시간은 운동의 안전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천천히입니다. 갑작스런 달리기보다는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하여 몸이 풀리는 것을 느끼면서 서서히 속도를 올립니다. 준비 운동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깨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할아버지도 병원에서 퇴원된 후 의식의 조언에 따라 오전 9시 이후에 운동을 시작 속도와 강도도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이전과 같이 무리를 하지 않아도 계속적으로만 하면 효과는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운동은 시키는 것보다 리듬으로 시작되어 무리가 아니라 지속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하나님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물집 아침 샤워에 대해 아침에 상쾌하게 샤워를 하면 하루가 기분 좋게 시작되는 기분 여러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차가운 두루로 정신을 분명하게 하고 어떤 분은 기카이들로 근육을 풀어지도록 느긋하게 어두워도 하는군요. 그러나 이 익숙한 아침 샤워가 노년기에 건강에 뜻밖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일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금 할아버지의 사례가 바로 그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5세의 김 할아버지는 매일 오전 5시 반이 되면 틀림없이 일어나 따뜻한 익숙해져 샤워를 하고 하루를 열고 있었습니다. 아침 샤워만큼 정신이 쑥스러워지는 것은 없고 그분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샤워 중에 갑자기 눈앞이 흐릿해져 몸이 흔들리고 유아의 꼭대기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 사이에 있던 부인이 도끼에 뻗어 쪽을 열고 달려가 병원에 옮겨진 진단은 T혈압성 지진이었습니다. 의식의 설명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혈압, 혈당, 체용 모두가 아직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끊임없이 샤워를 하면 체표의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어 혈압이 출국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특히 연령층이 높을수록 이러한 변화에 몸이 민감하게 반응하여 사용 속도도 느려지므로 사신의 위험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아침 샤워 하드처럼 하면 안전할까요? 첫째, 가능하면 샤워는 아침보다 오후와 저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혈압과 체용이 하루 중에서 무도하게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반드시 아침에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면 기상 후 최소 30분 이상을 충분히 기다린 후 샤워를 시작하십시오. 이 대기 시간은 혈압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수면은 손에 닿았을 때 변명 정도, 모서리에 토하지 않도록 조정하십시오. 너무 높은 온도는 혈관 확장을 과도하게 하여 눈썹이나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샤워 시간은 15분을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시간 더운 누구에게 노출될수록 혈압하의 위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김 할아버지도 그 후부터는 아침 샤워를 중단하고 주에 밤에 샤워를 하고 하루를 마치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위화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몸이 오히려보다 가볍고 편해졌습니다라는 말장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안전을 위한 몇 가지 요령도 추가합니다. 갤리 멈춤 매트를 반드시 붙여 안전수지에 설치는 세탁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샤워 중에 눈썹을 느낀 적이 있다면 샤워 의자를 활용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준비가 큰 사고를 근거로 해주는 힘든 원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7번째, 더운 샤워의 위험. 많은 쪽이 아침에 더운 누구로 샤워를 받으면 기분이 좋다고 말하네요. 그대로입니다. 특히 튀김과 같은 차가운 공기가 몸을 혼란스럽게 할 때 엄청난 수류는 그 자체로 엉망이 됩니다. 그러나 이 습관이 노년기에는 뜻밖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동네 할머니의 이야기가 그 지하입니다. 65세 할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항상 아침에 더운 누구로 샤워를 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몸이 풀리고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샤워 중에 갑자기 기침이 괴로워져서 부스러기가 조이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병원에 옮겨져 진단을 받으면 급구혈압과 혈관옥증이 원인이었습니다. 몸을 깨우는 방식은 나이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젊을 때 가중력을 준 뜨거운 샤워가 있는 순간에는 심장에 부담을 주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일, 지금은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겨울 아침 평소와 같이 샤워를 하고 싶은 할머니는 어느 순간 눈앞이 새빨갛게 되어 지면이 흔들리는 듯한 눈썹으로 중심을 사용해 좋은 소개에 넣어버렸습니다. 하늘의 은혜로 큰 부상은 없었지만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저혈압에 의한 의식적 사신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의식은 신중하게 설명되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잠에서 깨어난 직후 혈압과 체온이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 더운 누군가로 샤워를 하면 출혈한 온도 변화에 의해 피부와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잘 눈에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산회에 가는 혈류량을 보면 눈썹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에는 사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기관을 씌우고 있는 분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훨씬 위험하게 작용합니다. 요코라는 공간 자체가 차기 쉽고 몸을 지지하는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작은 사신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샤워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샤워를 전혀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공식에 약간 변화를 주면 위험은 충분히 감소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가능하다면 샤워는 아침보다 오후와 저녁 시간이어야 합니다. 다음 날을 마치면서 티카이달레로 몸을 풀면 혈압도 비교적 안정되어 위험이 적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반드시 아침에 샤워를 해야 한다면 기상 직후 30분 정도는 흡흡과 치료활동을 통해 몸을 서서히 깨워주십시오. 그 사이에 다래를 조금 마시고 난간을 움직여 혈액순환을 벗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샤워 시 수면은 그다지 뜨겁지 않고 손으로 만졌을 때 꽤 느껴지는 정도로 조정하십시오. 또한 샤워 시간은 15분 이내에 짧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간 뜨거운 델에 리즈되면 혈압이 더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오바 씨도 지금은 저녁에 샤워를 하고 아침은 슈가온과 필요한 부미만 간단하게 취급하는 방식으로 바꿔졌다고 말해요. 처음에는 조금 위화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것이 훨씬 편하고 안정적입니다. 라고 그쪽의 표정에는 안도와 여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에서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싶다면 몇 가지 추가 조언을 기억하십시오. 행사에는 반드시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타로에는 걷어차기 매트를 띄워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행사의 온도를 사전에 따뜻하게 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한온차가 몸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노츠메, 음색과 징계의 복용 순서. 음색으로 무엇을 즐길 수 있습니까? 언젠가 김치찌개 한 잔, 콘시라이 김일수 넣어 거기에 시들어 흰밥이 많은 분들이 샤워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있네요. 또 어떤 분은 일어나자마자 약을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익숙한 습관이 오히려 우리 몸에 예기치 못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일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수십이 세의 차의 할머니는 매일 아침에 김치찌개에 찜을 곁들여 일을 하고 고혈압약을 누구로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유를 모르는 맛의 지저분함이 빈번해지고 병원을 방문해 미연이 심해져 혈압도 매우 불안정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식이 설명되었습니다. 아침은 물건과 혈압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시간대입니다. 이 실험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압이 급속히 더욱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공복 시에 코시를 복용하면 민연말에 자극을 주어 미환이나 이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상태와 합리적인 복용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첫째, 음색은 가능한 한 하미에게 준비하십시오. 가오와 간장 대신 견과류와 같은 강한 절임으로 자연스러운 맛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원신 국물 대신 부드럽고 소화가 좋은 점심이나 하얀 밥이 맛에 자극이 적습니다. 수프가 필요하다면 애니를 매우 얇게 하거나 물고기 중심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요는 배고프를 피하고 15에서 30분 이내에 복용하십시오. 미조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반드시 사전 복용이 필요한 징수라면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면서 목욕을 준비시켜 주세요. 찬 할머니도 일과 찌꺼기의 복용 습관을 바꾼 뒷맛에 지내가 줄어 어지러움도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아침이 쉬워졌습니다. 오히려 더 활기가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차이의 방식 하나가 인류의 흐름을 바꾸어 나아가서는 인생의 리듬까지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도 한 걸음씩 천천히 부드럽게 바꾸어 보세요. 몸은 그 변화에 반드시 걸리는 응답을 줄 것입니다. 일전의 맛을 천천히 깨우는 시간도 몸에 필요한 준비입니다. 부드러운 하얀 밥에 가볍게 조리한 야채, 신선하고도 중심에 이른 구멍을 편하게 해 소화기에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을 한 잔, 한 입씩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 20분의 여유는 구멍에 자극 없이 서서히 활동을 시작시켜 체내의 수분을 부자유하고 혈압도 자연스럽게 안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9시 복용, 특히 아침에 복용할 무렵에는 반드시 언제 마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요점은 공복 시에 마셔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대부분의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의식에 특별한 지식이 없는 한 사후 30분에 복용하는 것이 미장을 보호해 흡수력을 높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히 고혈압제, 침투기, 소원기는 예외 없이 5개 후에 마셔야 합니다. 공복 시에 복용하는 경우 미련말을 직접 자극하여 미원약을 유발할 수 있으며 양후도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징계 복용 시간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면 휴대전화에 알람을 설정하거나 요일, 벼룡 보관함을 활용해 보십시오. 피복과 시간을 표시해두는 작은 습관이 양복용의 성격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 코스를 마시는 경우는 코스의 종류별로 분류해 보관하는 것도 혼동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72세의 차의 할머니도 이런 습관을 바꾼 후에 바뀌었습니다. 나는 일어나자마자 코스에서 삼키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오트밀이나 과일을 먼저 먹고 반드시 30분 후에 코스를 마셔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맛이 훨씬 편하고 현기증도 꽤 줄었습니다. 그분의 오래 속에는 익숙한 변화가 가져온 건강의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6번째, 밤에 일어나는 습관에 대해 아침을 빨리 시작해야 하루가 충실하다는 이야기, 평생 가슴에 극히 살아오신 분 맞네요. 하지만 염려하면 이 진지한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깎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일을 알고 계셨습니까? 노인계에서 뭐든 76세의 차의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일생을 농사업에 하나님을 바치고 새벽 4시가 되면 자동으로 눈이 정하는 인생을 보냈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 사건은 확실히 하루를 새벽에 보내지 않으면 마치 하루를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참아오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이 되어 주간이 되면 깨끗이 빠져 가벼운 현기증이 자주 방문해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식의 진단은 수면 부족으로 인한 만성피로 증후군이었다. 의식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이어졌다. 노년기에는 깊은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한밤중에 자주 깨어나는 경향이 많아집니다. 실제로 침대에 있는 시간은 길어도 머리카락의 높은 수면 시간은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일부러 새벽처럼 일어나면 몸은 충분한 회복 없이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 서서히 피로가 호흡하여 건강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늦게 자는 것이 좋습니까? 노년의 붉은 오두막은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고령자는 하루에 평균 6에서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하고 소에 좋은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모든 급병 예방의 기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심혈관 경관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에게는 충분한 수면이 즉 좋다. 한눈에 끈기를 쳤다면 아침에는 조금 많이 자는 것이 훨씬 유의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쉬는 것입니다. 조의 할머니도 지금은 이전처럼 아람에게 먹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눈이 결정될 때까지 침대에 누워 계시면 말씀하십니다. 보통 8시에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시간을 낭비하는 기분으로 귀찮았지만 최근에는 하루가 오히려보다 가볍고 활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하는 방법에는
신면 씨 대신에 몸을 소중히 하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좋은 수면을 위한 생활 습관도 함께 기억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자기 전에 한번 딜레로 발을 잡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어보세요. 또한 침실은 싸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캐기 잠 전에는 카페인과 알코올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벽을 일으키는 대신 신체 신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유기를 여는 것은 태양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몸과 향기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신면이자 건강을 지키는 가장 선명한 선택입니다. 건강한 삶은 과장된 변화가 아니라 매우 작고 조용한 습관으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아침의 습관에 관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혹시 익숙해진 것 같으면서도 아직 깊게 생각해 볼 수 없었던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함께 8개의 중요한 일을 바라보았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용하기 좋게 떠오르는 대신 조용히 몸을 깨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차가운 음식과 음료가 맛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누구조차 한 번에 마시는 대신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또 이른 새벽에 서둘러 운동, 더운 서둘러 화장실을 찾는 습관 등이 모두 노년의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지위, 아침 식사는 자극적이지 않고 염분은 최대한 줄이고 형에게 부담을 가볍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요점은 가능하면 사후에 복용해야만 미조를 지킬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벽부터 일어나는 졸음보다는 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한다. 이것을 모두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의 한쪽 구석에 이런 걱정이 살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변화는 큰 부분이 아니며 매우 섬세한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아람이 가자마자 사용이 잘 일어나는 대신 3분만 이불 안에서 천천히 눈을 뜨고 감을 정돈하는 것.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차우지 때 수프의 염분을 한번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다음 주에는 버섯을 죽은 후 조금 드러내 마셔보십시오. 이러한 작은 세탁이 매일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의 아침이 더 부드럽고 하루가 더 가볍고 몸이 더 편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작은 습관을 하나씩 시간에 오신 고령자분들은 이전보다 아침이 일단 가볍고 다음 날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특별한 미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있었던 익숙한 루틴에게 약간의 친절과 충의를 더하는 것만으로 좋다. 비싼 밤이 아니어도 좋고 복잡한 운동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부드럽게, 조금 천천히, 그리고 조금 더 부드럽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건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바꾸기 관심을 잊지 마세요. 이 나이에 무엇을 하고 더 하기에는 우리 앞에도 아직 많은 날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좀 더 도를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에 오랫동안 사는 것, 그야말로 아이나 손자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도 귀중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